67세 남성이 57세 여성과 재혼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67세죠.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곳곳에서 마주치는 아내의 흔적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 걸려있는 아내가 좋아하던 앞치마,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인 립스틱,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아내의 옷들까지. 매일 저녁 혼자 먹는 식사가 가장 힘들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도연아, 너 이렇게만 살 거냐? 교회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번 나가봐라.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좋을 거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더군요. 결국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센터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날은 원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화분에 꽃을 심는 간단한 활동이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나 봐요. 꽃 심기 어려우시죠? 그분이 바로 오지연 씨였습니다. 57세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거지에서 품위가 느껴졌어요. 실버용품 편집숍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서툴게 흙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직접 도와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 마음에 뭔가 따뜻한 것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아내를 4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 말이에요. 혼자 보내는 저녁이 제일 힘들죠. 지연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해가 지고 나면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연 씨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사별 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지연 씨의 솔직한 말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요리가 제일 어려워요. 아내가 해주던 반찬 맛이 그리워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 해도 영 안 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일상과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헤어질 때 지연 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번호를 주고받으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는 기분 좋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 씨와의 대화를 되새겨봤습니다.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지연 씨와의 첫 산책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더군요. 도연 씨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40년 넘게 했죠. 은퇴한 지는 7년 됐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재주가 좋으시겠어요. 지연 씨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제 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내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는데 지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났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도연 씨, 우리 강릉 바다 구경 가볼까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여행을 같이 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강릉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걷던 순간 지연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돌이 미끄러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지연 씨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지연 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지연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만나지 않는 날에도 수시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지연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연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보여줬어요. 저도 도연 씨 마음과 같아요. 하지만 서로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자녀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딸 서연이가 있었고 지연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다행히 양쪽 자녀들 모두 우리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딸 서연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빠,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웠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지연 씨도 참 좋은 분 같고요. 서연이의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고민도 했지만 이 나이에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확신이 섰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새 집을 구하고 가구를 고르고 혼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마치 처음 결혼하는 청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할 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 입은 지연 씨와 사진을 찍는다니요. 하지만 지연 씨가 너무 예뻐 보여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 웃지 말고 진지하게 해요. 사진사가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저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 씨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웃어서 촬영이 더 즐거웠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소중했어요. 주례사를 맡아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지만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연 씨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지연 씨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라산도 오르고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바닷가에서 지연 씨와 함께 일몰을 바라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연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별 후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연 씨가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찼어요. 앞으로 지연 씨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생활 첫 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 씨와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제 옷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연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전구를 갈아주는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산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이미 침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혹시 어제 침구를 바꾼 지 오래됐나요? 아니에요. 결혼 전에 새로 샀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침구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세탁을 좀 더 자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냄새라니요. 저는 매일 저녁 샤워를 하고 잤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하지만 지연 씨가 말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주의를 못했나 봐요. 바로 빨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지연 씨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냄새가 난다니요. 저한테서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침구 문제인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샤워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꼼꼼히 몸을 씻었어요. 비누칠도 2번 했고 샴푸도 충분히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로션까지 발랐어요. 침구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요. 아직도 침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침구도 새로 바꿨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냄새가 있다고 들었어요.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아저씨 냄새라고 하는 건가요? 그날부터 저는 냄새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향이 좋은 비누와 샴푸를 새로 샀어요. 옷도 매일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연 씨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침실에 들어올 때마다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은 솔직하더군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런가?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야?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아내가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냄새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지연 씨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더 예민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중년 남성 체취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더군요. 호르몬 변화, 신진대사 저하, 각질 증가 등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책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냄새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샤워는 기본이고 각질 제거용 타올로 몸을 문지르고 데오드란트도 발랐어요. 옷도 하루 입으면 바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 씨도 제 노력을 알아줬어요. 요즘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죠?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 씨가 또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하는 표정 말이에요. 아직도 냄새가 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조금은 나은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연 씨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냄새가 난다면 힘들겠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반응을 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제 자존감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연 씨에게 매력적인 남편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지연 씨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침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연 씨가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혹시 숨을 참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 더 지나자 지연 씨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원래 이런 게 정상인 건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심한 건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연 씨의 지적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샤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침실 환기를 좀 더 자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옷에서도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던 지연 씨도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도 비싼 향수를 뿌려도 옷을 매일 갈아입어도 지연 씨의 예민한 후각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지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는데 갑자기 지연 씨가 조금 뒤로 물러서더군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연 씨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또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연 씨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지연 씨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평소보다 짧았고 자주 창문 쪽을 바라보더군요. 아마 환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지연 씨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지연 씨가 평소보다 좀 멀리 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아저씨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저씨 냄새. 그동안 에둘러서 말했던 걸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저씨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도 많이 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네,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하루에 몇 번씩 샤워하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고. 하지만 지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에 오는 말은 뻔했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병원에도 가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사실은요. 지연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별도로 침실을 쓰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별도 침실이라니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벌써 따로 자자는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 씨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같은 침실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냄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잔다는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냄새가 지연 씨의 수면까지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지연 씨가 얼마나 참고 견뎠을지 생각하니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큰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한가요? 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냄새에 좀 예민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지연 씨는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골라 했지만 저에게는 다 똑같았어요. 결국 제가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신혼인데 벌써 따로 자게 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침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지연 씨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신혼이 맞나 싶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연 씨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외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격리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절망적으로 냄새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온갖 방법을 찾아보고 비싼 제품들도 주문했어요. 채취 제거 비누, 특수 샴푸, 데오드란트, 심지어 체내 냄새 제거 영양제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지연 씨의 반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근처에 오면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고 대화할 때도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더 세게 몸을 문지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까지 문제인가.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떼수건으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서도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67세의 늙은 남자가 냄새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받은 모습 말이에요. 내가 지연 씨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지연 씨도 분명 힘들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있기 힘들다니.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지연 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 침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 씨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지연 씨도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혹시 지연 씨도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연 씨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 있나?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하고 헤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지연 씨가 저를 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지연 씨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지연 씨는 계속 뒤로 물러서더군요. 별도 침실을 쓴 지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근처 종합병원 내과에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도 창피했어요. 냄새 때문에 병원에 간다니 이런 일로 의사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혹시 제게서 냄새가 날까봐 다른 환자들과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50대 중반 정도의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혼 후 아내가 체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따로 잠을 잘 정도가 됐다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한 병은 없어요. 술이나 담배는 하시나요? 술은 가끔,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을 간단히 진찰한 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67세 남성이라면 어느 정도의 체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신진대사 저하, 피부 변화 등으로 인해 젊을 때와는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당뇨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요? 네, 공복 혈당이 110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체취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몸에서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고 이것이 노년 체취와 합쳐지면 더 강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당뇨만 치료하면 냄새도 없어지나요?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노년 체취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생기는 체취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숙명이라고 보셔야 해요. 관리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숙명이라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였습니다.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당뇨 관리가 중요해요.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시고 체중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면 소재 옷을 입으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숙명이라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연 씨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 씨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당뇨 초기라는 것, 체취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 씨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관리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극단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번씩 샤워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샤워할 때마다 항균 비누로 온몸을 꼼꼼히 씻고 떼수건으로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탈취제도 온갖 종류를 다 써봤어요. 스프레이형, 롤온형, 스틱형까지. 옷에 뿌리는 탈취제, 신발 탈취제, 심지어 방 안 공기까지 정화한다는 제품들까지 모두 구입했습니다.
침실과 거실 곳곳에 향초를 켜놓았어요. 라벤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등 채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향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통풍도 극대화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환기팬을 하루 종일 돌렸어요. 공기청정기도 새로 사서 24시간 가동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체중 감량과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 또 냄새가 날까봐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했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늘, 양파, 카레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은 일체 먹지 않았어요. 고기도 줄이고 야채 위주로 먹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단 음식도 끊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 씨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근처에 오면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극단적인 관리를 한 후 지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나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냄새는 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지연 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지연 씨가 거부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인데 벌써 잠자리까지 거부당하다니. 제가 지연 씨에게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제 침실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초라한 늙은 남자만 보였어요. 아무리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사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지연 씨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정말 100m 떨어진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지연 씨는 가능하면 멀리 앉으려고 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소파 양끝에 앉았어요.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3달째가 되던 어느 날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언니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연 씨의 언니인 지숙 씨 얘기였어요. 58살로 지연 씨보다 1살 위였는데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최근에 집을 정리하게 되어서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사실 요즘 지연 씨와 관계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분위기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가 이사 온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짐을 들고 들어온 지숙 씨가 현관에서부터 코를 킁킁거리더니 지연 씨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 집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직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냄새를 감지한 거였습니다. 저는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지연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환기를 좀 더 자주 해야겠어. 무슨 냄새야, 이거. 곰팡이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지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속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지연 씨가 급하게 지숙 씨의 말을 막았어요.
언니, 짐부터 정리하자. 하지만 지숙 씨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냄새의 원인이라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어색했어요. 지숙 씨는 제 근처에 앉기를 피하더니 창문 쪽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꾸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핑계로 일어났다 앉았다 했어요. 이 집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네. 아니에요, 언니. 평소엔 괜찮은데. 지연 씨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지숙 씨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숙 씨가 온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지숙 씨는 대놓고 제 앞에서 창문을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에게 귓속말로 뭔가 계속 말하더군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지숙 씨와 지연 씨가 부엌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지연아,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언니 목소리 좀 낮춰. 아니, 이 집 냄새가 배었어. 벽지에, 소파에, 에브리웨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이면 뭐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남편이지. 저런 상태로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 그 대화를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냄새가 집에까지 배었다니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제 딸 서연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지숙 씨는 서연이를 처음 보는 것 같더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서연 씨죠? 부동산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요? 갑자기 웬 부동산 얘기인가 싶었는데 지숙 씨의 다음 말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버님이 이 집을 혼자 소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연이랑 공동 명의인가요?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이 재산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서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혹시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의도라니.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서연이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아빠 재산에 욕심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뭐라고? 지숙 씨가 발끈했어요. 지연 씨도 당황해서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빠와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한테 뭔 재산이 있다고. 은퇴한 정비소 사장인데 이 집이랑 약간의 예금이 전부예요. 서연아,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외로워서 재혼하신 거고 지연 씨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지숙 씨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야, 이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재산 욕심을 부렸다고. 그럼 왜 갑자기 집 소유 명의를 묻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연 씨는 언니 편을 들어야 할지 서연이를 달래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이런 의도였어요. 서연이가 지연 씨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오해야. 그럼 언니분이 왜 이런 말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숙 씨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야.
요즘 노인 재혼이 재산 문제로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서연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빠는 그런 계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라고요. 그때 지숙 씨가 비꼬듯이 웃었어요. 순수한 사랑이라. 그런데 왜 벌써 따로 자고 있는데?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지숙 씨가 우리 부부가 별도 침실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언니, 지연 씨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따로 자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달인데.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딸에게 냄새 때문에 아내가 저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냄새 때문이라면서. 지숙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따로 자는 거예요. 서연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지연 씨, 이게 사랑이에요. 아빠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서연아, 내가 모르는 일이야. 지연 씨도 화가 났나 봐요. 너는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매일 밤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 왜 결혼했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대해요?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지숙 씨는 지연 씨 편을 들며 서연이를 비난했고, 서연이는 제 편을 들며 지연 씨를 공격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을 방어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다들. 제가 간신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서연이는 지연 씨와 지숙 씨를 적대시했고, 지숙 씨는 서연이를 버릇없는 애라고 무시했습니다. 지연 씨는 언니와 서연이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는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차가운 침묵만 흘렀고, 누군가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 공기 자체가 무겁고 불편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기 전에 긴장감 같은 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력감과 피로가 쌓여갔어요. 제 냄새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가족 전체를 갈라놓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그렇게 냉전 상태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지연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지연 씨 옆에 서서 뭔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침을 한 번 했어요. 그냥 목이 조금 간질거려서 무의식적으로 한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숙 씨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지연 씨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저기 또 시작이네. 언니, 그냥 기침일 뿐이야.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가 또 퍼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냄새 핑계로 트집을 잡는다니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숙 씨, 그렇게 불편하시면 다른 곳에 가서 계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숙 씨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 냄새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눈치를 주면 어떡해요? 지연 씨가 황급히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진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하루에 4번씩 샤워하고 온갖 탈취제 다 써보고 이 집에 향초까지 피우며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 배려해야. 지숙 씨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배려라고요. 그럼 제가 받은 배려는 뭐예요? 신혼인데 따로 자고 스킨십도 거부당하고 집에서도 눈치 보며 사는 게 배려받는 거예요. 여보, 제발. 지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의사한테도 가보고 당뇨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숙 씨가 비아냥거리듯 웃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연이가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했어요? 제가 지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다면서요. 지연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말다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원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숙 씨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지연 씨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이렇게 싸우는 것도 서로 상처 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설레고 기뻤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연 씨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연 씨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알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지연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연 씨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를 사랑하지만 함께 있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혀요.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연 씨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지연 씨가 더 세게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나로 인해 지연 씨가 불행하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요? 지연 씨가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그 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5달이었고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지숙 씨는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야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서연이는 속상해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지연 씨와 저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도요.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을 바라보니 모든 게 허무했어요. 5달간의 결혼 생활이 꿈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구나.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1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매일 허무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나고 집중이 안 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결혼에 대한 자책감이 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지난 일들을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더 철저히 관리했더라면,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서연이의 제안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렇게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뭐가 문제야?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더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활동도 하세요. 서연이는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추천해줬어요.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2시간씩만 하면 돼요. 아빠 같이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상황이 이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뭔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계속 권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날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근했어요. 저처럼 60대 후반의 남성들도 여러 명 있었고 다들 비슷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 떠나보낸 후에 시작했어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왔지요.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만나는 독거 어르신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건강하고 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혼자라고 우울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1달 정도 하고 나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몸단장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 동료 중 한 분이 워킹클럽을 추천해 주었어요. 도연 씨, 걷기 모임 한번 나와보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워킹클럽에 처음 참가한 날 10명 정도의 중년 남녀가 모여 있었어요. 다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냄새 때문에 눈치를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야외 활동이라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함께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자식 얘기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도연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했었어요. 아, 그럼 손재주가 좋으시겠어요. 요즘 차 고장나면 어디 가서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 경험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워킹클럽을 꾸준히 다니면서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이 줄었고 당뇨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건강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신기한 건 체취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4번씩 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서연이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봉사활동 하시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서연이와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요? 좋지. 요즘 체력도 좋아졌는데. 딸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서연이도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결혼 일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안 맞았던 거죠. 알아. 이제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실패한 결혼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주 2회 봉사활동, 주 1회 워킹클럽, 그리고 딸과의 정기적인 만남.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끔 지연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죠.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후회는 없어요.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오히려 혼자 사는 생활이 편안해졌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제 공간에서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워킹클럽에서 만난 분이 물어봤어요. 도연 씨,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그래도 좋은 분 만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죠. 예전 같으면 외로움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을 때는 아쉽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68세가 된 지금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을 억지로 맞춰가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함께 살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